네, 세일포인트의 김환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AI 시대 아이덴티티 보안을 재정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이 본질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나요? 누가 접근 권한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그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일관되고 설명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답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아이덴티티 보안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올바른 아이덴티티가 올바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올바른 시점에 정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이덴티티와 권한, 시점에 대한 가시성 확보, 그리고 맥락, 근거를 확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가장 압축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아이덴티티 보안에서 집중하는 영역. 제가 이 전통적인 아이덴티티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살펴보면요. 이 대부분 사람과 인간에 대한 아이덴티티 보안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아이덴티티와 비직원이라고 불리우는 외주 인력, 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권한을 관리하는 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다루던 와중에 약 10년 전부터는 이 머신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급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 서비스 어카운트 그리고 RPA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덴티티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과 함께 이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 증가 속도는 기존 사람 아이덴티티 성장 속도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AI 에이전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증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입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아이덴티티 보안이라는 영역은 조직 안에서 필요는 하지만 좀 귀찮은 일, 비용만 들어가는 보안 활동 혹은 단순한 운영 업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일은 종종 이 혁신을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비즈니스를 성장하는 가속화 전략 엔진으로서 그리고 조직의 신뢰를 설계하는 핵심 구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입니다. 네, 첫 번째, 이 볼륨은 규모의 폭발입니다. 위협, 규제, 기술, 그리고 아이덴티티 수 자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뒤에는 이 아이덴티티 수가 14%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덴티티 수의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 포켓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버라이어티입니다. 다양성의 확장이죠. 예전에는 직업만 잘 관리하면 됐지만 지금은 외주 인력, 파트너사, 그리고 머신, 서비스 계정, 방금 말씀드린 이 AI 에이전트까지 함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 권한 체계와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것이 큰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벨로시티입니다. 변화의 속도죠. 기술과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 속도는 사람이 수동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키보드로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AI와 자동화 없이는 속도를 맞추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은 더 이상 비용 센터가 아니라 경쟁력이고 장벽이 아니라 혁신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될 것은 보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아이덴티티 보안은 죽었다. 물론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만큼 기존 방식은 이 새로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이제 단순한 권한 관리가 아닙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은 이제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AI 에이전트, 머신 아이덴티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노동자들, 이것들을 감당하려면 아이덴티티 보안 없이는 그 어떠한 보안 체계도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전체 보안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 이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AI 어시스턴트라는 용어가 조금 섞여서 혼재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오늘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이 AI 에이전트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즉, 사람이 세세한 지시 없이도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하며 필요할 때는 다른 시스템이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현장에서 보면 고객 상담을 처리하는 AI 챗봇,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코드 어시스턴트, 업무 지시를 이해하고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호출하는 자동화 에이전트 등으로 이미 여러분 조직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구에는 약 8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1억 명이 노동 가능한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이 IT 인력, 특히 개발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적게는 약 3천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여러 리서치 자료를 보면 이 개발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비율이 조사에서 99%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개발자에게 물어봐도 이제 AI 없이는 개발하기 힘들다. 간단한 소스 코드나 API도 다 AI에게 먼저 물어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코드를 먼저 짜기 시작하기보다는 이 AI에게 어떤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인류의 근로 노동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력 40억 명에다가 디지털 노동력 수백억 명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향후 몇 년 안에 바뀌게 될 겁니다. 200에서 300억 규모의 디지털 노동력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 인터뷰에서 사람 한 명당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를 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AI 에이전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포춘 500대 기업의 CISO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요, 응답 기업의 약 50%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40% 미만만이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 통제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 조직 곳곳에 이 AI 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 사고가 터져도 현재 이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원칙 아래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들은 이 보안 리더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무려 73%의 보안 리더분들께서 조직 안에 어떤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실행 중인지, 그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 중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AI 에이전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사실 긴 기간이 아닙니다. 18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간의 직원 수보다 이 AI 에이전트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이죠. 우리 내부부터 잘 정비를 해야 된다. 정책, 역할, 권한, 인증 검토, 이 기본 토대가 제대로 정비되어야만 이 AI 에이전트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지,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존재로서 조직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들은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어떠한 이슈들을 일으킬까요? 이 AI 에이전트가 일으키는 이슈들은 단순하게 기술적 이슈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제 아이덴티티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 도입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특정 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발자 집단의 실험으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각 사업부가 각자 에이전트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IT팀이나 보안팀은 이를 사후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에이전트가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CRM, ERP,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동시에 다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무슨 취약점이 현재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아이덴티티 관점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에이전트가 섞여 일하는 구조에서 이 에이전트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게 허용했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 신뢰와 책임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관점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간과 이 AI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적 특성을 제가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표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4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성되는가입니다. 인간 계정은 사람이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프로세스를 거쳐서 HR, AD 같은 중앙 시스템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코드 배포, API, 연동, 그리고 사스 설정 이런 거 한 번으로 중앙 아이덴티티 체계 바깥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입니다. 인간은 역할 기반, 직무 기반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승인 절차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AI 에이전트 또는 이런 에이전트들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일단 이 AI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게 하자라는 압박 속에서 처음부터 많은 권한을 주고 이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인간은 입사를 하고 부서 이동을 하고 퇴사를 하는 이 명확한 라이프 사이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언제 생성됐는지 언제 사라질지 잘 모릅니다. POC나 테스트로 시작을 했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되고 그냥 그거 자체가 운영 환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책임과 추적 가능성입니다. 인간 계정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계정이 하나가 더 생긴 수준이 아니라 생성, 권한, 수명, 책임 구조가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덴티티 계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인간과 에이전트의 특성 차이가 실제 보안 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성 격차입니다. 에이전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 시스템 밖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도구가 현재로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보안은 사실 감에 의존하는 보안에 가깝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일관성 붕괴입니다. 기존의 IGA, PAM, IAM 등 이러한 체계들은 주로 인간과 전통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에이전트는 그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소유자도 승인 체계도 검토 주기도 현재 제각각입니다. 그 결과 조직 내에서 정책이 적용되는 영역과 비어있는 영역이 뒤섞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험 증폭입니다. 에이전트는 생성과 확장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권한 설계가 들어가면 이 수십 수백 개의 에이전트가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공격 표면의 증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AI 에이전트는 더 이상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됩니다. 네,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는 어떠한 리스크로 문제되는지 6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비인간 접근이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금융정보라든가 고객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크게 열어둔 채 방치하면 비인간 시스템 접근, 크레덴셜 유출이라는 이러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편향 그리고 환각 증상입니다. 에이전트가 편향된 데이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렇듯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바로 단순하게 틀린 답이 아니라 고위험 액세스 승인, 잘못된 업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안, 취약점,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비결정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룰 기반 보안만으로는 완전히 통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API, 워크플로우는 공격자, 해커 입장에서는 새로운 진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부자 위협, 그리고 섀도우 AI의 위협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넓은 권한을 가진 디지털 내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직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섀도우 AI까지 더해지면 이 권한 상승이라든가 대규모 데이터 전송 같은 위험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규제, 컴플라이언스 위반입니다. GDPR이라든가 HIPAA, 개인정보법 등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설명하라라는 겁니다. 섀도우 형태로 AI 에이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거죠. 평판, 브랜드 신뢰도 훼손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잘못 다루거나 오판을 내리게 되면 그 여파는 단순 보안 사고로 넘어서 고객 신뢰도 붕괴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 6가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AI 에이전트를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정의하고 가시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답에 따라 이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 리서치와 고객 사례를 종합한 이 데이터를 보면요. AI 에이전트는 이미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40%나 되고요. 부적절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사례가 30% 이상입니다.
특수 권한이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한 사례도 상당 비율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또 많은 보안 리더분들께서 이 AI 에이전트가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고 민간 데이터를 잘못된 대상에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정책 범위를 벗어난 행동들을 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론적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조직에서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현재형 이슈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실제 저희 이제 발견된 사례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챗봇 속이기라는 겁니다. 한 글로벌 기업이 이 CRM과 연동된 고객 지원용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레드팀 테스트를 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조금 교묘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정책을 우회했고요. 그 결과 CRM에 저장된 전체 고객 기록을 한 번에 반환하는 심각한 유출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단지 고객을 최대한 도와라라는 목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덴티티 권한 측면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이 곧바로 보안 사고가 된 경우입니다. 사건 이후에 이 조직은 최소 권한 원칙으로 권한을 재설계했고요. 에이전트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책으로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용한 탈취입니다. 이 연구자들은 기업용 AI 어시스턴트가 사용자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탈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참조하는 외부 리소스를 오염시키거나 프롬프트 인젝션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덮어써서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고 워크플로우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사칭해서 추가 권한까지 따내는 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탐지해내기가 어려운 유형이죠. 이 두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AI, 이 LLM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AI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 권한과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감지하고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 조직의 직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AI 에이전트에 접근하는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AI 에이전트는 HR이나 AD에 정식으로 등록된 계정이 아닙니다. 각 팀에서, 각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사람 계정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에이전트 아이덴티티가 직원 계정과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직원이 어떤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는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전의 질문이 사람이 어떤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가였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도구와 어떤 시스템과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업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CRM에만 접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ERP에도 접근을 하고 파일 스토리지에도 접근을 하고 메일 시스템에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들은 직원이 어떤 에이전트를 쓰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에이전트가 우리 조직에 어떤 도구와 데이터까지 손을 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직원에게 무단으로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사실 이렇습니다. 직원은 원래 특정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이전트가 여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직원, 에이전트, 데이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한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에이전트를 쓰는지, 그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와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설계하고 통계하는 것입니다. 네, 그 플랫폼이 저희 세일포인트의 이 아틀라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세일포인트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비직원, 머신 아이덴티티, AI 아이덴티티까지 이 엔터프라이즈 안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액세스 모델링, 데이터 액세스 보안, 머신 아이덴티티나 특권, 작업 자동화들을 이 플랫폼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장점을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는 통합 데이터 모델입니다. 저희가 유니파이드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과 머신, 에이전트, 데이터 접근 정보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모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과 에이전트, 데이터가 이 관계를 이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오케스트레이션과 인사이트입니다. 단순하게 권한을 넣고 빼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을 자동으로 시행하고 위험한 권한과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리포트를 한 번에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성과 확장성입니다. 사스,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레거시 시스템까지 저희가 만든 커넥터와 API 그리고 JDBC로 이미 쓰고 계신 환경과 끊임없이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 세일포인트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아이덴티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기반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AI 에이전트를 다루는 도구는 이 플랫폼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에이전트 아이덴티 시큐리티입니다. 저희는 줄여서 이게 AIS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AIS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AI의 생산성은 그대로 쓰되 가시성과 통제 그리고 책임은 절대 잃지 말자입니다. 회사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찾고 각각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등록을 하고요. 이 아이덴티티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조직이 변경되면 누가 승계해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권한이 오버 프로비저닝 되어 있지 않나, 오버 퍼미셔닝 되어 있지 않나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AI조차도 최소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저희 이 AIS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 통합 아이덴티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6가지 단계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이전트 및 리소스 파악입니다. 출발점은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각 팀, 각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이 AI 에이전트를 끌어모아서 우리 조직에 어떠한 에이전트가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너십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각 에이전트와 그 에이전트가 다루는 데이터, 도구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사람을 명확하게 연결해 두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기반 거버넌스입니다. 사람, 에이전트, 도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공통 룰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데이터는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거친 뒤에 에이전트가 접근을 한다거나 고위험 작업은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강제화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POC, 테스트, 임시 에이전트에 열어놓고 방치된 권한을 찾아서 이 권한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고 회수해서 오버 퍼미셔닝을 줄이는 단계죠. 다섯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접근 인사이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로그와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 흐름인지 위험한 조합은 무엇인지 이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이 지속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자동화해서 AI 관련 리스크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적용해 오던 것들을 이 AI 에이전트까지 확장해서 적용하고 사람과 머신, 이 AI 에이전트가 같은 기준과 같은 프로세스로 거버넌스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이 AIS를 어떠한 사례로 활용을 해봤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6단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AI 에이전트 리뷰입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검토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사람에게만 정기적 검토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에이전트에게도 정기적 권한 검토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현재 필요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에이전트 현황 파악입니다. 우리 조직 안에 AI 에이전트가 몇 개나 있는지, 어디서 돌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사실 취합하기도 어렵고 각 팀에 물어봐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두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툴 거버넌스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계정, API 키, 각종 도구들을 생성부터 폐기까지 이 정책 안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 쓰이고 언제 없어졌는지를 이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너십입니다. 모든 에이전트마다 책임자를 명확하게 연결을 하고요. 조직 개편, 인사 이동이 있어도 소유권과 책임이 공중에 뜨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의 책임자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바로 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유저 어소리제이션입니다. 사람이 에이전트를 통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본인의 역할보다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에이전트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권한 체계와 함께 묶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아이덴티 시큐리티가 이 조직에서 각 부분별로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 이제 시소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이 시소분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시소분들께서 우리 조직에서 이 AI 에이전트가 조직 내에 전체가 몇 개 있는지 현재 잘 모르겠다라고 현재 관점에서는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AIS를 사용하고 나신 다음에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쓰고 있는지 우린 다 알고 있고 어디가 리스크인지도 안다라고 말입니다. 이 AI 도입이 기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 모니터링, 조치를 아이덴티티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DO, 이 데이터 관점입니다. CDO에게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느냐인 것입니다. AIS는 이 질문에 단순 로그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정책 맥락을 포함해서 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데이터 거버넌스 언어로 AI를 설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IGA 팀, IAM 팀입니다. 사람, 머신 계정으로만으로도 사실 벅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 줄고 있죠. 하지만 에이전트까지 들어오면 이거 역시 또 하나의 사일로가 됩니다. AI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 머신, 에이전트, 데이터 정책을 이 한 플랫폼에서 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시스템별로 제각각인 규칙 때문에 생기는 애매한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게끔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보안팀입니다. 보안팀이 원하는 건 결국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권한 조합을 찾는 것과 그리고 이상 징후를 빨리 찾아내서 미리 막는 거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죠. 이 AIS는 사람과 에이전트 전반에 걸친 위험한 권한 조합, 이상 접근 패턴을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잠재 위협이 실제 사고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아이덴티티 보안도 깝깝한데 이 AI 에이전트 보안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참고하실 만한 이 3단계 로드맵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가시성 확보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 어떤 AI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누가 오너인지, 어떤 시스템과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섀도우 AI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목록과 관계를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버넌스 정립 단계입니다. 룰과 책임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에이전트를 언제 만들고 바꾸고 없앨지에 대한 이 라이프 사이클 정책, 그리고 어떤 기준과 승인 절차로 권한을 줄지에 대한 표준,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접근 권한 검토, 그리고 데이터, IGA 정책과도 연계를 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지속 관리를 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로 우리 회사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단계입니다. 에이전트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조치를 하고 정책 엔진을 고도화해서 권한 축소, 세션 종료 등을 자동화시킵니다. 경영진, 보안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AI 거버넌스 리포트까지 만드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조직마다 속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은 1단계를 몇 달 만에 불과 굉장히 짧은 기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1단계만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보이게 만들고 룰과 책임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 이 세 단계가 이 AI 에이전트 보안 전환의 뼈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위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사람과 비직원, 그리고 머신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아이덴티티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저희 세일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저희 세일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는 2005년에 설립되었고 지난 20년 이상 이 아이덴티티 보안 한 분야만 파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저희의 철학은 하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보안은 결국 아이덴티티에서 시작해서 아이덴티티로 끝난다. 이 세일 포인트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AI와 머신러닝을 이 아이덴티티 거버넌스에 적용해서 누가 무엇에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일 포인트의 미션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현대기업이 어떤 속도와 어떤 규모에서든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접근을 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 철학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아이덴티티 보안까지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세일 포인트는 2003년부터 매년 호라이즌 오브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라는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300에서 400개의 조직에 IM 그리고 보안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현재 리포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상담수는 임직원 1만 명 이상의 대기업의 CISO 분들, 보안 책임자 그리고 IT 리스크 담당 임원분들인데요. 이 리포트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안 리더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에서 저희는 이 보안 속도 모델을 5개 단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이제 얼마나 잘하고 있다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반복적인 나온 패턴을 정리를 한 거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선속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단계는 미흡 단계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보안이 전략 우선순위는 전혀 아니고 부서 시스템별로 제각각이고 누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기초 단계입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식도 있고요, 간단한 도구도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티켓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IM팀도 있지만 사실 보안이라기보다는 운영에 가까운 모델이 2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 단계는 이 아이덴티티가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온보딩 시간, 생산성 확산, 그리고 규제 리스크 같은 비즈니스와 지표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데이터까지도 이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수준이 세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단계는 고도화 단계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이제 보안 기능의 하나로 적용되고요. 비즈니스와 보안을 함께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권한을 주고 아이덴티티 정보를 활용해서 위험을 미리 감지 대응하는 수준이 이제 네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단계는 통합하고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AI 시대에 지향하는 모습일 수 있고요. 아이덴티티 보안이 디지털 혁신 전략의 중심축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모델의 목적은 우리 조직이 현재 언제인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2025년에 저희가 서베이를 했습니다. 375개국을 대상으로 37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아직도 전 세계에도 대부분의 조직은 여전히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 이상이 1단계에 있었고요. 20% 이상이 호라이즌 2, 그리고 27%가 3단계. 4단계, 5단계에 있는 분들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직도 전체 60% 이상이 기초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AI 시대를 맞이한 거죠. 사람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관리조차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너무 빠른 기술의 도래로 AI 시대가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냉정하게 인정해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 번에 호라이즌 5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원하는 목적의 로드맵을 정해보자. 그리고 이 단계가 현재 우리 조직이 어떠한 단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세일포인트에 연락을 주시면 이 자가 진단을 하러 제가 직접 찾아뵙고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세일포인트 고객의 성공 사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는 호라이즌 1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도약한 단계 사례입니다. 이 스펙세이버스라는 회사고요. 이 스펙세이버스는 영국의 회사입니다. 전 세계 11개국에 2,400개의 매장이 있고 4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은 국가별, 매장별로 인사 시스템, 급여 시스템, 계정 시스템이 다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활성화 계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이 계정이 도대체 누구 건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였죠. 저희 세일포인트와 함께한 이후로 이 분산된 계정 정보를 통합해서 단일된 원천 소스를 만들었고요. 이 조이너 무버 리버라는 이 입사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해서 수천 개의 비활성화 계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만 명 직원의 권한을 표준화된 정책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호라이즌 2 수준의 기초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라이즌 2에서 3단계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템플 헬스라는 미국계 회사인데요. 2만 명이 넘는 의료진과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조직의 고민은 보안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에 있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시간에 12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데도 30분 이상이 걸린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세일포인트와 함께한 이후에는 이 온보딩 시간이 1.5시간으로 99% 감소했고요. 패스워드 초기화 시간은 2분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IAM, 이 권한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인력은 보다 다른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이덴티티 보안이 규제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운영 효율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투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글로벌 IT 기업인 위프로입니다. 위프로는 인도계 글로벌 SI 회사고 2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형 조직입니다. 사실 위프로는 이미 이 IGA, 이 거버넌스 체계와 이 기본 자동화가 구축된 상태에서 이 AI 기반의 아이덴티티 자동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용자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늘어났고 아이덴티티 관련 작업의 50% 이상을 자동화로 처리가 되고 있고 신규 직원의 100%가 1일차에 자동으로 온보딩돼서 모든 필요한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이 아이덴티티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조직 내 합의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조직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출발을 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중심에 두고 보안과 운영을 다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AI가 혁신의 속도를 이끌어간다면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그 혁신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AI와 에이전트, 자동화는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덴티티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기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AI는 우리 조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반대로 그 기반 없이 도입이 먼저 진행된다면 AI는 우리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으로 여러분 조직의 아이덴티티 보안 전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어떤 기준과 로드맵으로 풀어갈지 고민해 보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세일포인트의 김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